여러분들은 일을 몇 살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까지 조직 내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니면 회사의 어떤 일을 위해서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능력을 쏟으셨다라면 이제 나 그만둬야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는 그만두게 되었을 때 뭐를 할까라는 그 고민 안에 자기가 학습하고 좀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들을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식 창업 중에서 강사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일을 몇 살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일을 몇 살까지 하시고 싶으신가요? 요즘은 경제적인 자본을 만들어 놓고 일찍 일을 끝내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일찍 끝내는 거는 좋아요. 뭐 나쁘지 않죠. 일을 오랫동안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사회 안에서 자신의 어떤 활동 범위가 있어야만이 치매가 올 확률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점들이 많죠. 이렇게 실제로 블루칼라로 일을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일을 오랫동안 하시거든요. 일을 오랫동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 기술이 자신의 체력만 받쳐진다면 사실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이트 칼라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실제로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 그게 대기업이 됐던 중소기업이 됐던 공공기관이 됐던 직장 생활을 그만두게 되면 그 다음 일을 거의 못 하시게 되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많이들 이렇게 그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생활 끝나고 나면 뭐 예전에는 통닭집을 많이 했고 요즘은 카페를 많이 한다라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장사가 쉽지 않잖아요. 장사가 쉽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퇴직금 다 날라먹고 그런 일들을 많이들 이제 보셨잖아요. 참 안타깝죠. 자신이 해왔던 일을 좀 이렇게 돌아다 보면서 강의나 컨설팅을 하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컨설팅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이고 저는 왜 이제 그분들한테 강의를 좀 권하냐 하면은요, 시장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 무슨 소리냐면 제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을 할 때 기업체 교육 강사로 일을 할 때 2008년쯤에 일을 할 때 교육 담당자들이 강사님 재밌게 해주세요. 강사님 졸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마다 내가 개그맨도 아니고 웃음쉬로 그런 강사가 한참 막 유행할 때였거든요. 아니 내가 그런 쪽 강사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재밌게 하면 어떡하지?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트렌드처럼 이제 왔단 말이에요. 2020년 코로나를 지나고 대면과 비대면 강의가 이렇게 이제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나 조직 문화나 아니면 마케팅 이론이나 이런 쪽의 강의를 하면은요, 시장이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강사님 재밌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교육생들도 별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하냐면 교육생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줄 수 있는 how to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10대, 50대, 뭐 60대까지도요. 조직에서 작게는 5년, 길게는 10년, 더 길게는 15년, 20년, 30년 일하신 분들이 그 노하우를 잘 정리를 해서 정말 후배들한테 적재적소에 맞게끔 하우투를 할 수 있으면 저는 괜찮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그 강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강사라는 시장 안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강사는 새롭게 나오는 부분들을 빠르게 먼저 공부해서 그걸 잘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43살에 다시 시작하다를 쓴 구본영 선생님은 저서에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달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기 경영의 근간은 실천의 철학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천의 철학이라는 건 뭐냐면 강사한테 이걸 적용을 한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롭게 나오는 제반적인 어떤 지식이나 아니면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학습을 해서
요약을 해서 그걸 전달을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강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책을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강사직에 좀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요약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사람도 강사직에는 굉장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드는데 내가 책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다. 너 강의할 수 있어요. 이제 다만 그동안에 축적되어 왔던 어떤 그런 제반적인 자료들을 정리하고 요약할 수 있는 거는 돼야 되는 부분들이죠. 일터의 현자라는 책이 있어요. 4050 세대들이 강의 인생 이모작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다라면 그걸 준비를 해야 될까요? 로 본다라면 일단은 책을 좀 좋아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서 그 트렌드를 잘 읽어서 요약하고 전달하는 걸 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책이 됐던 영상이 됐던 학습할 수 있어야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학습이라는 거는 새로운 삶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학습의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어떤 자기주도가 조금 있어야 강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드리고 싶고요. 일터의 현자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남을 가르치는 능력을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업종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곳에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다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강사뿐만 아니라 지식 서비스로 좀 밥벌이를 하고 싶은 40대, 50대, 60대 퇴직을 그러니까 인생 이모작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읽었으면 좋을 책이거든요. 왜 세계 최고의 핫한 기업들은 시니어를 모셔가는가? 시니어 전성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있죠. 실제 사례를 제가 하나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가 겪었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16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뜻한 바가 있어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대중 강의를 하겠다고 나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는 거하고 성인들한테 한 주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강의를 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심리학과니까 상담 쪽이 좋으신가요? 성인 강의가 좋으신가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안에 앉아서 심리 상담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지만 그래도 학교 있었고 오랫동안 강단에 서서 얘기를 했던 사람이라서 성인 강의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불러줘야 가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강의로 계속해서 하시려면 첫 번째는 대상을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생들한테 했잖아요. 대상을 정하거나 아니면 주제를 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개의 어떤 주제에 집중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정해야 성인 강의를 하시기가 더 조금 편할 거고 그래야 불러주는 사람들이 좀 집중해서 이분은 이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부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조금 막연했던 것들이 막 이렇게 확 정리가 되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분은 정리만 된다라면 제가 판단하기에요. 3개월 안에 이 강의 시장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또 강의를 했던 분이잖아요. 근데 다만 교수라는 직책에서 대중 강의를 하려면 정말 죄송하지만 가리키면 안 돼요. 뭔가 계속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가리키는 것보다는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기보다는 그 교육생들이 학습자들이 정말로 어떤 게 필요한지를 캐치를 해서 넣어주는 게 대중 강사 그러니까 성인 학습을 하는 강사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요즘은 워낙 지식들이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겸생 몇 가지만 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내가 강사로서 자리매김을 하려면 결국 뭐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 내가 대신 찾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려면 기본적인 트렌드나 성인학습의 어떤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 뭐 그런 걸 조금 알아야 밥벌이로 강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사례는 뭐냐면 10년 전에 제 학교 선배가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한 달에 200 정도, 아니 뭐 100에서 한 200 정도만 벌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됐으면 좋겠다. 자신이 했던 일을, 회사에서 했던 그 일을 잘 챙겨서 다른 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그 일을 컨설팅을 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컨설팅만으로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컨설팅이 나쁘다 좋다의 얘기를 아니라 2013년 14년에는 강의 시장이 훨씬 더 컸거든요. 지식 서비스로는 강의 시장이 훨씬 컸기 때문에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아마 이 확장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또 이 선배님은 기촌까지 하셨어요.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냥 다 버리고 뭐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그 마을을 만들어 사는 데 있잖아요. 고기에 들어가셔서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서울에서 생활을, 자 보세요. 서울에서 대기업 생활을 하다가, 다 버리고, 아파트 생활을 버리고, 기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촌을, 그죠. 그 자체도 벌써 이미 그 50대 은퇴자의 어떤 생활이 다름이 보이잖아요. 다름이 보인다라는 것은 충분히 강의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선배님 분명히 그 은퇴 이후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뭐 자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강의 요청이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주변에서 입소문이 나면 했더니 야 그런 강의 못한다고 라고 이제 했는데 정말 들은 거예요. 그런 강의가 정말 이제 들어왔거든요. 강의가 딱 들어오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내가 공대 출신으로 기승전결 탁탁탁탁 풀어갖고 설명하는 건 하겠는데 뭐 한 주제를 가지고 3시간을 떠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이제 이런저런 그 교환을 이렇게 좀 짜고 이렇게 좀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성미 급한 선배님이 어디냐 물어보시더니만 결국은 차 끌고 오셨어요. 노트북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머리 맞대고 앉아서 이제 교환을 같이 좀 준비해드리고 이 스크린에서는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 이런 예시를 좀 드시고, 이렇게 가시면 3시간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 뭐 재밌게 하지 않으셔도 그 스토리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들으실 거라, 이렇게 잘하고 오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왔는데, 뭐 너무 이제 반응이 좋았던 거죠. 왜 반응이 좋으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라고 말할까,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평상시 어떤 라이프 스타일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어떤 준비를 했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월 200, 작게는 월 100 정도를 벌면서 나는 생활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그때 당시에 5060 세대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공감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그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0년 차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이 10년 동안 현직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초반에 제가 뭐 이렇게 그 강의안을 잡아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거는 한 5% 정도? 아니 1%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선배님의 이 스타일 자체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나오면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공부를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은 어떤 강의를 하시냐면 챗GPT를 통한 소상공인들한테 그 기본적인 베이직을 알려주는 거를 강의를 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뭐 물론 그 챗GPT 자체가 어떤 전문가냐에 따라서 그 주제가 달라지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챗GPT가 나온 지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 비전문가예요. 그 뭐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오고 그쪽에서 일을 하고 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다 비전문가인데도 결국 누가 먼저 공부를 해서 교육생들한테 강의를 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4050의 어떤 강사의 그 자리가 굉장히 매력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강의를 아무나 다 할 수 있다. 또 누구는 못한다. 이런 거 하고 상관없이 평상시에 자기만의 뭔가를 좀 해보고 싶었던 분들 있잖아요. 뭔가 자신만의 뭔가를 꾸려보고 싶었던 분들이 계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40대 특히 뭐 경영지원실 쪽이나 총무팀에서 일하신 분들은 좀 더 이렇게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굳이 뭐 경영지원실이나 총무팀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일을 조직 내에서 회사 다니면서 뭔가 잘한 게 있잖아요. 나는 이거 탁월했다. 뭐 얼마 전에 유키즈 온더블럭에서는 엑셀 잘하는 친구가 강의해서 뭐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윤택해진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거랑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회사 다니면서 조직 생활 하시면서 자신이 좀 이렇게 챙겨오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떻게 준비해서 이걸 이제 물론 마케팅도 있어야 되고 자신의 어떤 브랜딩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자신이 뭐를 잘하고 뭐를 할 때 좀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남한테 설명하는 거를 좋아했는지를 좀 찾아봐서 그게 맞물려진다라면 저는 강사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책들도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사를 하려면 어떤 거를 그래도 한 번은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하는 자신만의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링크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 놓을 테니까 글로 들어오셔서 어떤 게 필요한지, 내가 강사가 할 수 있는지, 뭐 이걸 하면 강사의 역량이 되는지를 스스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그 체크리스트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바닥에서 기업체 교육 강사로 그래도 일을 좀 했으니까, 네. 그래서 책 관련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오늘은 제 본캐 관련해서 얘기를 제가 조금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책이랑 연결을 해서 일단 어떤 책을 읽으면 좋다. 그러니까 강사를 하려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떤 주제를 잡아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체크리스트를 제가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까지 조직 내에서 어떤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아니면 회사의 어떤 일을 위해서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능력을 쏟으셨다라면 이제 나 그만둬야지. 아니, 뭐 강사 때문에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는 그만두게 되었을 때 뭐를 할까라는 그 고민 안에 자기가 학습하고 좀 요약하고 정리하는 것들을 좀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식 창업 중에서 그나마 강사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 관련해서 제가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강사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되냐, 뭐 공부해야 되냐, 그리고 어떻게 불러주냐, 뭐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제안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 기획서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그거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